제가 무척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른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어떤 저희가 지난번에 왜 흔들린다 했더니 삼각대를 설치하라 그런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말 편안하네요. 왜 들고 있었죠 이제까지? 왜 숨을 참았죠? 문득 전종환이 찾아오는 주기에 비해서 제가 무척 빨리 찾아왔습니다. 두 번 연속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가 있어서 좀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황현산 선생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죠, 황현산 선생님. 지난해 8월 8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맞아요. 조만간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기일을 맞아서 제가 근무하는 MBC 아나운서국과 문학동네가 함께 낭독회를 열기로 했어요. 다음 달 8월 7일, 그렇죠, 다음 달이죠. 8월 7일에 MBC에서 낭독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 어너운서라고 아나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득보다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황현산 선생님 이제 좀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밤이 선생이다, 그리고 사소한 부탁, 이렇게 최근에 2권을 내셨고요. 교수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 번역가, 그리고 우리말을 참 아름답게 잘 구사하는 산문가, 정말 여러 가지 직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한 분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두루두루 존경을 받고 그런 분이 많지가 않은데, 유독 황현산 선생님만큼은 선생이라는 호칭이 아깝지가 않고 누구나 인정을 한 참 드문 분이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이걸 살짝만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낭독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황현산 선생님의 글의 특징은 짧게 낭독을 해서는 이게 확 오지가 않습니다. 글 한 편을 음미해서 읽고 2번, 3번을 연속해서 읽어야만 그 글의 진가가 확 오는데, 한 번 짧게 딱 어느 부분만 읽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앞뒤 맥락이 없는 채로는 잘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전체를 이렇게 낭독해드리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일단 서문에 워낙 선생님의 핵심적인 사상이랄까요?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 그리움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였다.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1000년 전에도 수수만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고 있었을 이 꿈을 아직도 우리가 안타깝게 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책을 펴내며 서문에서 남기셨습니다. 이 안에 제가 선생의 사상의 대부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생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가치가 이제 자유와 평등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여야 돼. 그러니까 한국인이란 정체성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가를 평생 동안 좀 읽고 쓰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인데, 1000년 전에도 수수만년 전에도 사람들이 밤마다 꾸었을 꿈을 우리는 아직도 꾸고 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저희 휴대폰만 봐도 그렇고 컴퓨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만 년 전에 사람들이 꿈꿨을 좀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린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여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글을 많이 썼던 게 황현산 선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래서 글을 보면 주제들이 특히 이런 주제에 많이 천착을 해요. 민주주의 문제,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문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세월호 사건, 용산 참사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셨는데, 특히 선생의 글은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에 천착을 해서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학자의 태도라면 그런 태도 안에서 핵심적인 고민거리들을 끌고 와서 그것들을 우리 사회 문제에 적용을 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다 개진을 해주세요. 그게 참 다른 또 어떤 교수 지식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고 그 글을 쓸 때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어떤 진영 논리가 엄청 가득한데 어느 한쪽의 논리 아래에서 글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모든 면을 살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톤의 글을 계속 써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봤을 때 이야 이 글이야 이건 안 돼도 가만히 보면 그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서서히 다가오는 깨우침을 저는 선생님의 글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낭독회를 기획하셨잖아요. 네. 그럼 낭독회에서 전종환 아나운서 목소리로 낭독을 하시기도 하나요? 저는 낭독은 참여하지 않고요. 네. 중간중간에 의자 옮기고 네. 전체 이제 조율하고 이게 헤드셋 같은 거 쓰고 뭐 네. 진행 PD죠. 아, PD. 네. 진행 PD에서 무대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런 거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길게 낭독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여겨서 선생님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들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글들을 이 좌우명을 내 남은 삶의 좌우명으로 삼기에도 참 모자람이 없고 이것만 잘 지켜도 내가 꼰대가 되지 않고 잘 늙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인터뷰에서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주셨어요. 늘 책을 읽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연습을 하라. 결국은 삶의 태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나이라는 권력으로 쇠한 것을 메우려고 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연습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게 바로 노망된 것이다. 좀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배우기를 그치지 말고 참신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인데 이 안에 많이 읽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듣고 나이 먹었다고 후배들한테 유세하지 마라. 그리고 늘 내 삶을 좀 다르게 새롭게 사는 법을 네. 나이 들었다고 이게 맞아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시대에 또 맞게끔 네. 고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책상 앞에 이렇게 탁탁 써놓고 늘 저도 이제 슬슬 기성세대에 속하는 나이가 돼가고 가끔은 제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들이 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평생 읽고 또 평생 쓰고 간 황혜선 선생의 이런 생각 글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문학하는 사람들 안에선 엄청 존경받는 분이죠. 네.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네. 원하시면 낭독회 참여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십니까? 네, 무료 신청 가능하고요. 예. 저희가 그 약간 사연 같은 거 받아서 성실하게 쓰신 분들 중에 좀 골라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네.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요 되게 유명한 네. 어떤 작가님께서도 네, 요 행사에 포스터를 올려놓으시고 신청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그 임경선 작가가 이걸 신청하셨다고 올려주셨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임경선 작가님 정도 되면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나 가고 싶은데 좀 자리 좀 줄 수 있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담담하게 저도 신청했습니다 하고 올리셨는데 유명한 감동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티비 구독자분들이 범민이 아버지 보고 저 애티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뭐 특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뒤에서 진달래분들 반갑게 저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교 무코카카 소모병. 소모병 집에 파리가 많네요.